나만은 아니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제 저녁까지 같이 웃으며 식사했던 친구가 오늘 아침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병명은 뇌졸중이었고 결국 한쪽 몸이 마비되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뇌졸중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커뮤니티에는 우리 부모님이 젓가락질을 갑자기 못 하시는데 설마 뇌졸중인가요? 혹은 아버지가 갑자기 발음이 꼬이시는데 잠을 못 주무셔서 그런 걸까요? 같은 다급한 질문들이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분들의 80% 이상은 우리 몸이 이미 수차례나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단순한 피로나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겨버렸다는 점입니다. 에이, 나이 들면 좀 어지러울 수도 있지. 어제 무리해서 팔이 좀 저린가 보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긴 그 순간이 사실은 평생을 누워 지내느냐, 아니면 다시 건강하게 일어나느냐를 결정짓는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가족의 운명을 바꿀 영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마지막 징후 3가지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은 뇌졸중이라는 무서운 재앙 앞에서 소중한 생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하는 건강한 노후길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어쩌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미리 공유해주세요. 이 내용은 나중에 보고 싶을 때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머릿속에 새겨두어야 하는 생존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거짓 없이 오직 의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만을 바탕으로 뇌졸중이 쓰러지기 직전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여러분이 평소에 가장 흔하게 겪으면서도 가장 무심코 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 징후, 한쪽의 침묵, 편측 마비와 감각 이상. 뇌졸중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명확한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한쪽 몸의 변화입니다. 뇌는 우리 몸의 지휘본부와 같습니다. 오른쪽 뇌는 왼쪽 몸을, 왼쪽 뇌는 오른쪽 몸을 담당하죠.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반드시 어느 한쪽 방향에서만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이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컵을 잡으려는데 자꾸만 손에서 힘이 빠져 컵을 떨어뜨립니다. 혹은 평소처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기분이 듭니다. 이때 많은 분이 잠을 잘못 자서 팔이 저린가? 혹은 기력이 떨어져서 다리에 힘이 없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한 저림과 뇌졸중의 마비는 확실히 다릅니다.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되어 저린 증상은 양쪽 손발에 같이 오거나 시간이 지나면 금방 풀립니다. 하지만 뇌졸중의 신호는 철저하게 한쪽에만 집중됩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에 동시에 힘이 빠지거나 마치 남의 살처럼 감각이 둔해진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긴급 신호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많은 환자분이 젓가락질이 갑자기 서툴러졌다거나 신발 한쪽이 자꾸 벗겨지는데도 몰랐다는 경험담을 이야기하십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을 봤을 때 한쪽 입꼬리가 처지거나 억지로 웃어보려 해도 한쪽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뇌는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상은 짧게는 몇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나타났다가 신기하게도 다시 멀쩡해지기도 합니다. 이를 의학적으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은 증상이 사라지니까 이제 괜찮네 하며 안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 바닷물이 잠시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조만간 돌이킬 수 없는 큰 뇌졸중이 여러분의 삶을 덮치게 됩니다. 한쪽 몸이 보내는 이 침묵의 경고를 절대로 우연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마지막 징후, 꼬여버린 혀, 언어장애와 인지 혼란. 뇌졸중이 쓰러지기 직전 보내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말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말을 뱉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이는 뇌의 정교한 명령 체계가 완벽하게 작동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갑자기 상대방의 말이 외계어처럼 들리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입안에서 맴돌기만 하고 혀가 꼬여 발음이 어눌해진다면 그것은 뇌혈관 사고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현장에서 환자들을 지켜본 가족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흔한 모습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말을 더듬거나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밥 먹었니? 라는 간단한 질문에 대답하려는데 발음이 새어나가거나 단어 자체가 떠오르지 않아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어르신이 내가 너무 피곤해서 말이 헛나오나 보다라며 잠을 청하려 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잠든 사이에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간장 공장 공장장 같은 복잡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작년에 왔던 각설이처럼 익숙한 문장을 한번 뱉어보세요. 평소보다 발음이 뭉개지거나 혀가 무겁게 느껴진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문장 구성은 맞는데 단어를 엉뚱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를 보고 배라고 부르거나 텔레비전을 냉장고라고 부르는 식이죠. 더 무서운 것은 실어증입니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거나 상대방이 하는 한국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게 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언어를 담당하는 뇌 부위에 혈액 공급이 끊겼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커뮤니티의 실제 사례 중에는 아버지가 갑자기 멍하게 계시더니 단답형 대답도 못하시길래 이상해서 병원에 모셔갔더니 이미 뇌경색이 진행 중이었다는 글이 참 많습니다. 말은 뇌의 상태를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거울입니다. 평소와 조금이라도 다른 말투, 꼬이는 발음, 이해할 수 없는 문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뇌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임을 명심하십시오. 말의 마비는 곧 생명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징후, 망치로 맞은 듯한 두통과 안개 속의 시야. 뇌졸중이 쓰러지기 직전 보내는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 바로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통증과 시야의 변화입니다. 뇌졸중 중에서도 특히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의 경우 환자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통증이었다. 마치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라고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통증에 참 강합니다. 웬만한 두통은 약국에서 진통제 한 알 사 먹고 한숨 자면 나아지겠지 하며 견디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인한 두통은 차원이 다릅니다. 단순히 지끈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폭발적인 통증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만약 구토 증상까지 동반된다면 이는 뇌압이 급격히 상승했다는 위험 신호이므로 단 1초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와 함께 나타나는 결정적인 신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눈앞이 갑자기 캄캄해지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입니다. 마치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거나 한쪽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사물이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갑자기 일어서서 빈혈이 왔나 보다 혹은 노안이라 침침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뇌졸중의 시야 장애는 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시신경 정보를 처리하는 뇌 뒷부분에 피가 통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걸을 때 자꾸만 한쪽 문설주의 어깨를 부딪히거나 평소 잘 보이던 글자가 갑자기 일그러져 보인다면 그것은 뇌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등입니다. 실제로 건강 관련 게시판을 보면 갑자기 눈앞에 커튼이 쳐진 것처럼 깜깜해졌다가 5분 뒤에 다시 보여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다음날 바로 쓰러졌다는 사연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눈앞이 번쩍이거나 어두워지는 그 짧은 순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두통과 흐릿한 시야, 이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지금 당장 119를 불러야 한다는 생명의 외침입니다.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대처법과 마지막 당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 즉 한쪽 몸의 마비, 어눌해진 말투, 그리고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이 중 단 하나라도 나타난다면 여러분이 해야 할 행동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119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한국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자식들 바쁜데 폐 끼치기 싫다며 연락을 주저하시거나 동네 의원이나 한의원에 가서 침 한 대 맞으면 낫겠지 하며 시간을 지체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1분당 무려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긴박한 질환입니다. 집에서 우황청심환을 먹거나 손가락을 따는 행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소중한 치료 시간을 갉아먹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뇌졸중 치료의 골든타임은 보통 3시간에서 4.5시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대 시간일 뿐입니다. 병원에 일찍 도착하면 할수록 마비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아니면 어쩌지? 창피하게 헛걸음하는 거 아닐까? 라는 걱정은 접어두세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것이 집에서 참고 기다리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사는 것보다 수만 배 낫습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노후길 가족 여러분,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시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의 증상을 관찰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영상 하단의 좋아요와 사랑합니다. 구독 버튼을 사랑해.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주변에 뇌졸중으로 고생하셨거나 극복하신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경험을 건강한 나누어 노후길. 주세요. 구독, 여러분의 좋아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사랑합니다. 희망의 빛이 될 수 사랑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가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걷는 시청자 그날까지 여러분, 건강한 건강한 노후길 많이 노후길이 사랑해주세요. 항상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길 감사합니다.